윤석열 총장이 아닙니다.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법무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일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체 사건을 보고받거나 그렇죠. 지시 자체가 위협한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검찰과 긴밀히 협의해서 검찰 개혁 과제들을 하나씩 진행하고 있고 조국 전 장관이 첫 검찰 조사를 받은 날 오늘 서초동에서는 돌연 검난이라는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전해진 이 검찰총장 앞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보고해라. 이 법무부 안 때문인데요. 이 얘기를 좀 하나씩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지난 금요일에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에서 돌아간 뒤에 따로 김호수 차관과 이성인 국장이 문 대통령에게 직보를 했는데 그 내용이 새롭게 공개된 내용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의 첫 만남으로 주목을 받았던 날입니다. 이 회의에서 두 사람 처음 악수 이후로는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아서 냉랭한 분위기였다 이런 말씀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 기억이 나는데 그 회의가 끝나고 김호수 차관과 이석윤 검찰국장이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 내용이 검찰총장이 진행 중인 주요 수사를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토록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이 보고 내용대로 검찰의 규정이 바뀐다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그 일가를 수사할 때 인지했을 때 그리고 압수수색 들어가기 전에 소환 조사하기 전에 하나하나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이 내용을 청와대나 고위공직자와 공유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검찰이 이 혐의자들이 인지하기 이전에 자명해서 수사를 해나가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전국 4곳의 특수부를 제외하면 지금 남아있는 37곳의 인지수사가 가능한 직접 수사 부서를 모두 다 전면 폐지하겠다는 안도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검찰이 고소 고발받아서 형사사건 수사하는 거 말고는 아주 극소수의 특수부 빼고 인지수사 전부 다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가장 좋아할 일일까요? 특수수사의 대상이 되는 거학들,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 재벌들이 가장 좋아할 일을 이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 대통령에게 따로 직보를 했다는 것인데 사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검찰개혁 이야기하면서 자랑해왔던 거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과거와 다르게 검찰이 수사하는 거 법무부 장관이나 청와대가 보고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많이 자랑을 해왔습니다. 이전 정부와는 다르다고. 그런데 이제 오히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은밀히 관행으로서가 아니라 아예 제도와 규정으로 못을 박아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만들겠다.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의 언행과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되면 고위공직자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그러한 심각한 내용의 보고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 문재인 정부는요. 검찰이 법무부와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는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혀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사건은 대검에다가는 이제 사전 보고를 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총장 결심 받아 갖고 처리를 하고요. 그게 이제 처리가 다 되고 나면 장관께 보고를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사항은 얘기를 안 하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는 그렇게 법무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일 처리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뇌물 수수 수사도요. 청와대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을 정도로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류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바로 조국 전 장관을 향한 전방위 압수수색 때부터입니다. 압수수색했는데 보고를 받으셨다고요? 아니, 사후에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압수수색 할 때 보고 안 하는 게 정상이죠?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앞으로 수사할 때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라라고 하면 독립성은 물론이고 앞으로 지금 저희가 쭉 석 달 동안 다뤘던 조국 전 장관 사태 같은 수사는 애초에 불가능한 거 아닐까요? 불가능하죠.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입니다. 그런데
대형 수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수사할지 말지 결재를 받아라. 이거는요,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에서도 없었던 이야기예요. 우선 검찰청법 8조의 정면으로 위배가 됩니다. 왜? 법무부 장관은 일선 검사,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는 게 아니라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에게 어떤 걸 당부하면 검찰총장이 각 검찰청과 모든 검사들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때 생긴 규정이 바로 검찰보고 사무규칙 3조입니다.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사건의 범죄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동시에 보고한다. 저 규정이 왜 생겼냐면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가령 2009년에 청목회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후원금 문제 때문에 대형 수사로 번진 건데 이때 대정부 질문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검찰총장에게만 보고를 하고 압수수색을 이러이러한 혐의로 몇 군데 했다라는 거를 법무부 장관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면 국회에다가 법무부 장관은 쉽게 말해서 바보가 되는 거예요. 허수아비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보고 그것도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사건의 범죄로 국한해서 이렇게 됐는데 예. 지금은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 것보다 더 나가서 사전 보고를 해라? 이거는 앞으로 조국 전 장관 수사 같은 거 아예 막아버리겠다 이런 거예요. 군사정권 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것을 민주화, 인권을 그토록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조금 전에 장해찬 평론가가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특수수사, 그러니까 인지수사예요. 처음부터 검찰이 직접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사안, 예. 이거가 없어진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거하기 웃습니다. 이 특수부 수사는요, 일반 시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권력형 부정부패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두 분의 말씀이신데요. 알겠습니다. 자, 이 김호수 법무부 차관의 직보 내용에 가장 충격을 받은 인물 바로 윤석열 총장입니다. 김호수 차관의 직보 자체도 뒤늦게 알았을 뿐 아니라 이런 과정들이 윤석열 총장에게는 참 트라우마가 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시 자체가 위협한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 내용이 좀 어폐가 있다는 부분도 지적을 했잖아요. 근데 김종욱 교수님,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목도 눈 뜨고 물 먹었다. 검찰이 법무부가 이 내용조차 상당히 뒤늦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내용도. 예, 참 역사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저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본인이 당한 것들이 많은데 지금 또 한 번 당한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서 난감하긴 합니다. 저는 적어도 그 사회적인 압력,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압력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들을 법무부가 수용하는 건 맞지만 적어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과 그러니까 구성원들이죠. 구성원들과의 동의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게 된다면 당장 내부로부터 이 조치가 된 상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언제라도 예를 들면 권력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게 되면 다시 그것이 원위치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좀 좋은 관행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거에 분명히 검찰이 그랬던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독점을 통해서 저희 자기의 검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쁜 행동을 많이 해왔던 과거의 사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저희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공수처법이든 아니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이든 이것들이 지금 계류가 되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 부분들을 좀 빨리 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기간 사이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메꿀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적어도 조국 교수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오얏나무에서 가끈을 매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왜 법무부가 저런 자기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그 소위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 정당성들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인지수사나 그다음에 소위 직접수사 같은 경우에 관행들을 줄이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예를 들면 이것에 대해서 사전 보고를 해라라고 하는 소위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직접수사를 줄이되 적어도 사전 보고하지 않은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도 논란이고
검찰에 알린 시점도 너무 뒤늦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제가 방송 전에 윤석열 총장의 입장문을 한번 보고 왔거든요. 현행법,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을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고 엄정 대응을 하라. 그러니까 이 자체를 검찰 장악으로 윤석열 총장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본인들 과거에 사실 그런 거에다 트라우마가 있는 거 아니에요. 속된 말로 이제 법무부 장관, 또 물론 위에 있는 검사장 총장도 있지만 총장과 법무부 장관과 직접 부딪혔다가 좌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독립, 정치의 외압에서부터 자유로운 어떤 수사 이런 것들이 아마 윤석열 총장이 가장 높게 보는 가치일 건데 예. 지금 저 얘기는 법무부가 검찰을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에 있는 관료, 이 행정조직이 실제로 수사를 하는 이 수사기관들을 통제하라고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항의식이 생기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손과 발을 자르는 거 아니냐, 검찰 장악 아니냐, 검찰 내부 윤석열 총장 포함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검난 수준으로 논란이 커질 걸 분명히 김호수 법무부 차관도 예상은 했을 겁니다. 오늘 김호수 차관이 검찰개혁 추진 당정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김 차관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크고 무겁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도 하여튼 국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귀담아 듣고 검찰과 긴밀히 협의해서 검찰개혁 과제들을 하나씩 진행하고 있고 본인도 지금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 서초동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분명히 의식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조순 부장이 좀 취재를 하셨는데 네. 김호수 차관이 매검노 이 말을 누가 얘기한 겁니까? 자, 우선 우리가 매국노 하면 이완용을 다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왜 됐느냐? 바로 이완용이 나라를 일제에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예. 그래서 매국노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김호수 차관이 지금 법무부 장관 대행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코드에 맞는 이른바 검찰개혁안을 다 만들고 있어요. 한 전직 검찰총장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내가 요즘 검찰 내부에서 매검노, 그러니까 검찰을 팔아먹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직 검찰총장에게. 그러니까 검찰 내부의 따가운 시선을 본인 스스로가 잘 느끼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검찰에서 이 검찰 오적이라는 단어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코드에 맞추려고 검찰을 욕보이는 사람 5명, 그 중에 이제 한 분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제 김호수 법무부 장관 대행인데 예. 본인 스스로도 참 자문을 해봐야 돼요. 일단 이 정권과 함께 간다 하더라도 남는 거는 조직과 함께 일했던 선후배거든요. 함께 일했던 선후배를 봐야죠. 그리고 검사의 본령이 뭡니까? 거학의 척결이에요. 그런데 거학이 신나도록 특수부를 폐지하고 인지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데 앞장선다? 이것은 본인 스스로 저렇게 자괴감을 느끼는 것. 당당하지 않은 일을 하니까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전직 검찰총장은 그 이야기를 또 듣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당당하지 않다는 걸 아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매검노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런 따가운 시선을 알면서도 어쨌든 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안을 본인도 법무부 차관 입장에서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것까지 그러니까 다 고려하고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거를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진짜 검찰을 위해서라면 이것은 아니 됩니다. 이렇게 발언을 해야 되는 용기를 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선후배 동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청장이 이 본인 패싱, 그러니까 검찰이 부글부글하는 거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조금 전에 밝혔는데 조순 부장이 직접 취재한 바에 의하면 김호수 차관은 본인이 매검너라고 불리는 따가운 시선을 알면서도 일단 이 검찰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 전 장관 이슈 관련해서 그리고 서초동의 최근 분위기까지 한번 쉼없이 달려와 봤는데 관련해서 댓글 5개가 들어왔습니다. 같이 만나보시죠. 조 전 장관 이제 공무원도 아니고 공직자도 아닌데 검찰청에서 6시 칼퇴근이다라는 뼈있는 지적을 한 댓글도 있습니다. 검찰 개혁만 추진 안 했으면 편하게 살았을 텐데 검찰 보복, 정치검찰 지적을 하시는 댓글도 있고요. 다음 의견 볼까요?
그런데 왜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포토렌을 쓰고 조 전 장관은 지하주차장으로 출석을 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힘내세요. 공수처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마지막 댓글 볼까요?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더니 얼마나 죄가 많으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냐라는 댓글까지 5개. 각기 다른 입장들 차례로 한번 만나봤습니다.